그런 불안한 마음이 드는 주식에 애초에 왜 투자를 결정했나,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성급하게 수익을 실현하는 것이 얼마나 주식의 계좌에 이롭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보통은 수익 실현을 다 잊어버린 그런 투자자들한테 더 큰 보상이 주어지는 것 같은데요. 반갑습니다. 한주주입니다. 작사가 김이나 씨 아시나요? 이분 음악 들어보면요, 가사가 엄청 특별하지 않나요? 주로 아이유와 브라운 아이드 걸스 노래를 작곡했다고 하시고요. 이 외에도 이름만 들으면 아는 그런 유명 뮤지션 분들이랑 작업을 많이 하셨는데요. 김이나 씨가 작사한 음악은 대중가요의 그런 뻔한 사랑 타령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이분이 그렇게 특별한 가사를 쓸 수 있는 이유는 이 노래를 부르는 가수와 그리고 대중들과 공명하기 때문이에요. 그들한테 주파수를 맞추신다는 거죠. 그들이 만들어내는 삶의 이야기에 김이나 씨가 관심이 있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가사에 녹이니까 그 가사가 특별해지는 거예요. 김이나 씨가 가수 임영웅 씨의 곡을 처음에 의뢰받았을 때 그 경험을 이야기하시던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임영웅 씨의 삶의 조각조각들을 다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서 이분이 거쳐온 인생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고, 그리고 임영웅 씨의 팬의 입장에 서가지고 위로하는 말을 건네보기도 하고, 그렇게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이나 씨는 임영웅 씨에 대해서 일련의 덕질 같은 거를 하면서 그 가수와 정서적으로 좀 접속하고 공감하시는 거고, 그렇게 캐릭터를 딱 정립을 해놓고 작곡을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이 가수가 생각하는 거, 그리고 그 팬들이 그 가수를 보는 시선을 파악하는데 그런 거에 공을 들이고, 그리고 그들의 감정과 주파수를 맞춰서 곡을 쓰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김이나 씨는요, 그 가수한테 정말 딱 맞는 그런 촉촉한 감성의 가사를 탄생시키는 것 같아요. 저는 투자를 하실 때도 이렇게 내가 보유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과 그리고 대중들의 기호에 주파수를 딱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과도 그리고 대중과도 주파수가 잘 맞는 그런 기업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그 기업에 대한 덕질이 훨씬 더 즐거워지실 거예요. 덕질이 되는 기본적인 감정은 뭘까요? 투자 기업을 선택할 때 있어서 이 사랑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내가 무한하게 팬심을 가지고 덕질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는데, 대중의 팬심을 자극하는, 대중의 팬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어야 돼요. 내가 사랑하고 그리고 대중의 사랑을 받는 그런 기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제가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에 그런 요소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저는 그 주식을 팔아버리는 편이고요. 아니, 사실 애초에 그런 기업 주식은 아예 사지 않은 편에 더 가깝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죠. 이게 성경에 유명한 한 구절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제 투자 모토기도 해요. 사랑이 없는 투자를 할 때 어떤 비극적인 결말이 있는지 저는 잘 알고 있거든요. 사랑이 없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요, 하락장이 오면 막 진짜 이거 마구 던져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약 20-30% 정도의 진짜 조그만 하락장을 맞이해도 주식을 막 이 당장 계좌에서 삭제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랑 없이 투자를 하는 경우에 주가가 상승하면요, 내가 잘한 거고, 주가가 하락하면 그 기업이 못나서 그런 게 돼버려요. 책임을 전가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사랑해서 내가 선택한 기업이다, 그런 기업에 투자한다라고 하면요, 이야기가 달라져요. 그때부터는 오롯이 이게 나의 선택이고 나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고 내가 택했던 기업이니까, 내가 사랑해서 내가 택한 너니까 그 기업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인 거다, 그렇게 되는 거죠. 나도 많이 사랑하고 그리고 대중의 사랑도 듬뿍 받는 그런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이 뭐 잠깐 주가가 빠질 수 있겠죠. 잠깐 힘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이 정도는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주가 몇십 프로 하락에 의심을 받을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요, 그건 애초에 사랑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런 저의 투자 스타일에 좀 비판적인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요. 일단 뭐 레파토리가 좀 정해져 있어요. 미국의 한 기자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기업과 사랑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누가 자기 주인인 줄도 모르고 누가 자신을 사랑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분의 주장은요, 피터 린치가 남겼던 그 말을 응용해서 자기식으로 해석하신 것 같은데요.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하나같이 입에 거품 물고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아직 실현하지 않은 그런 장부상의 수익은 의미가 없다 하는 거예요. 자, 기업
기업과 사랑에 빠지는 것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 좀 기본적으로 강한 거부감을 내비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수익이 나면 재빨리 팔아서 내 지갑으로 돈을 탁 꽂아놔야지 안심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드는 주식에 애초에 왜 투자를 결정했나,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성급하게 수익을 실현하는 것이 얼마나 주식의 계좌에 이롭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보통은 수익 실현을 다 잊어버린 그런 투자자들한테 더 큰 보상이 주어지는 것 같은데요. 오죽하면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우량주를 사고 수면제를 먹고 수년간 푹 자는 게 훨씬 낫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죠. 이 코스토의 말은 미국 주식 투자자들한테는 대체로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한 분들은 많습니다. 주식 투자자들에게 수면제를 먹을지 말지, 그거에 대해서는요 여전히 논쟁이 많은 부분이에요. 이미 만들어진 엄청난 수익을 위험에 빠뜨리지 말고 빨리 수익을 실현하자 하는 이 말에는요 중요한 게 하나 빠져 있어요. 빨리 팔아치워 버려야 되는 그런 주식은요, 지금 수익이 좋은 기업이 아니라 나와 너의 사랑이 식어버린 그런 기업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게 중요하지만 영원하지 않을 수는 있거든요. 나와 대중의 사랑이 식어버린 그런 기업이 저는 매도해야 하는 주식 1순위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랑이 막 몇 달도 안 가서 그렇게 단기간에 식어버릴 것 같다면요, 애초에 저는 그 사랑을 시작하지 않는 편이 나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경솔하게 사랑을 시작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신중하게 내가 사랑에 빠질 만한 그런 기업을 선택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내 팬심과 덕심을 자극하고 그리고 대중의 팬층을 거느린 기업이어야지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샘솟을 수 있는 거죠. 투자를 하실 때 짧은 기간 동안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그런 기업이면 되게 좋게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모기업이 반짝 돈이 많을 때 사랑이 푹 빠졌다가 잠깐 손실을 보고 있을 때 사랑이 훅 식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랑은 저는 시작이 잘못된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런 성향의 주주들이 대거 몰려있는 그런 기업에 투자하기가 좀 꺼려지더라고요. 기업과 사랑에 빠지기 전에 꼭 기억해야 할 거가 하나가 있어요. 나 혼자만 사랑하는 그런 거는요, 되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제학자 케인즈도요, 이 점을 지적한 적이 있죠. 케인즈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미인 대회에서 누가 우승할 것인지를 알아맞히는 것과 같다. 여기서 케인즈가 말하고 있는 미인 대회는요, 미스 코리아 대회 같은 게 아니에요. 케인즈가 이 말을 했을 당시에 영국 신문에서 유행하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미인들 사진을 딱 신문에서 쫙 게시하고 가장 득표를 많이 받은 그런 6명의 미인을 맞추는 독자들한테 상금을 주는 그런 이벤트를 했었어요. 여기서 이겨서 상금을 타려면 내가 생각하는 6명의 미인을 선택하면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다른 사람들의 눈에 가장 예쁘다고 여길 만한 그런 후보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케인즈는 주식 투자를 이 미인 대회에 비유해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케인즈는요, 주식 투자로 성공한 몇 안 되는 경제학자 중에 한 명이에요. 경제학계에서 정말 보기 드문 투자 천재, 이 케인즈가 이야기하는 것에는요, 시사점이 있어요. 나와 주파수가 꼭 맞는 기업을 선택하는 거 되게 중요한데, 동시에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거는 대중의 취향이라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부분을요, 반드시 기억하고 투자를 시작하셔야 돼요.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선호를 고려하셔야 되는 거죠. 잘못하면 막 내 눈에만 사랑스러운 그런 혼자만의 오량주를 선택하게 되니까요. 나 혼자만의 오량주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잣대는 있어야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세계 시가총액 순위를 활용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세계 시가총액이 최상위권 기업이라면 대중의 끌림이 있는 제품과 서비스, 그런 거를 생산해내는 기업일 거예요. 그 시가총액 최상위권의 기업 중에서 장기간 성장을 함께 도모하고 싶은 그런 기업을 선택하면 되는 거죠. 사랑을 담아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기업, 그리고 대중과 주파수를 잘 맞추는 기업, 그리고 팬덤을 이끄는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요, 재무제표를 보면서 막 그렇게 어렵게 투자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우면서도 마음 편하실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주주님들 편안한 밤 되세요.